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먼저 회로가 주어지면은 DC 해석을 하고, 그래서 동작점 Q를 구하고, 끌어부터 AC 파라미터를 구하고, 그리고 AC 등가율을 그려서 전압 정폭률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제 앞에는 자꾸 하기 힘드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풀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AC 해석을 하면은 이미 DC 해석은 끝났고, 왜? 에미터에 흐른 전류가 IQ니까 콜렉터에 흐른 전류가 IQ가 될 거고, 충분히 얘가 세츄레이션 온도, 액티브 모드로 동작하게끔 DC 바이오스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AC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인가되는 VS하고 출력 전압의 B, AV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AC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캐패시터는 숏 서킷을 만들어라. 그래서 에미터 그라운드가 돼요. 에미터 그라운드가 이 점이 그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숏 서킷가 되고요. 그러면은 베이스가 여기 있고 콜렉터 에미터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등가열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 뭐가 있었냐면은 알파이라는 저항이 있어서 그게 그렇죠. 그리고 알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파이라면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GMV파이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어떤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알파 양단에 걸리는 전압 V파이가 어떻게 되고, 그 V파이에 의해서 콜렉터에 흘러가는 전류 GMV파이가 된다면 그 전류가 RC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RC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 출력 전압 V제로 된다고. 왜? 이 점이 그라운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GMV파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GMV파이에다가 RC를 곱한 것만큼 여기 전압이 유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출력 전압은 이 그라운드에 비해서 낮거든. 낮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흐르는 전류 GMV파이에다가 저항 RC를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V파이는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것이 그라운드로 가요. 에미터가 CE 때문에 숏서킷가 돼서 에미터가 그라운드로 가는 거니까 인가되는 VS에다가 RS하고 직렬로 얘 두 개가 병렬로 연결돼요. 그렇죠? 근데 대충 AC에서 구해보면 알파에는 수킬로옴짜리 되고 RB는 수십 킬로옴 되니까 RB가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RB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거니까 RS하고 알파이가 디바이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뭐 V0하고 VS의 B를 우리를 구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RC에 비례한다. 커먼 에미터 전압 정폭기 정폭률은 바로 콜렉터에 달리는 저항, 이 RC에 직접적으로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RC가 2배로 늘면 역시 정폭률도 2배로 늘고, RC가 반으로 줄면 정폭률도 반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폭기의 특성이 뭐냐? 정폭기는 뭐냐? 정폭을 하는 목적이니까 AV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큰 AV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니까. 그래서 AV를 갖다가 증가시키려고 그러면은 RC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RC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정폭률을 얻는 그러한 정폭기를 설계하려고 그러면은 RC를 매우 크게 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RC를 크게 달면은 만약에 RC가 매우 큰 저항으로 달았다면 V 플러스가 역시 매우 큰 값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Q가 1mA하고, 예를 들어서 IQ가 1mA하고 RC가 만약에 100kΩ입니다. 그러면은 V 플러스는 적어도 100V 이상은 달아야 돼요. RC에 걸리는 전압이 100V니까 액티브 모드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큰 전압을 가야 되죠. 그래서 매우 큰 전압을 달아야 되는 거니까 VDC, 베리 라지, 100V짜리 DC 만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달아놔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액티브 로드.
지금부터 액티브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회로에 IQ라는 DC 전류가 흐르고 AC 해석할 때는 숏서킷가 되도록 콤먼 C를 달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전압을 달는데 요게 RC 대용으로 어떤 소자를 달아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콜렉터 전류라고 두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갖다가 V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모드 동작하기 위해서 RG를 달아서 베이스 전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차단 캐패시터를 달고 소스를 달고 그래서 주어진 회로에서 RC 대신에 액티브 로드를 달았습니다. RC 대용인 로드예요. 그리고 이 RC의 특성 곡선을 한번 보겠어요. 보니까 VR하고 IC하고의 관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더라. 여기에 TR의 출력 특성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RC 대용으로 사용되는 소자는 트랜지스터를 쓰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뭘 쓰든지 간에 하여튼 RC 대용으로 쓰는 소자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이 이와 같이 생겼다면 이것이 과연 저항이 큰 걸로 대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저항이 큰데 V 플러스가 베리 라지를 달아줘야 되는데 큰 전압을 달아줘야 되는데 작은 전압도 가능한지, 지금 얘가 그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걸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요, 액티브 필터가 있고 액티브 로드가 있는데 액티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트랜지스터나 OPM파를 써서 만들어지는 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액티브 필터 그러면은 TR이나 OPM파를 써서 만들어지는 필터를 액티브 필터. 액티브 로드라는 것은 로드는 저항이니까 부하니까 저항을 TR로 써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액티브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면 나중에 이 RC를 대용하는 소자는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트랜지스터 출력 특성하고 유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IQ가 어디 있냐 하면 IQ가 이 정도 돼요. 여기에 값이 IQ가 되고요. 여기에 VQ가 된다고 봅시다. 자, RC 대용으로 살리는 이 소자의 전압 전류 특성인데 DC 해석할 때 드레인이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IQ입니다. 그러면은 에미터 전류와 콜렉터 전류가 약간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같다고 생각한다면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IQ가 되겠죠. 그래서 IC가 IQ 되는 요점에서 동작을 해요. 현재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AC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 인가되는 VS에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베이스에 흐르는 DC, AC 성분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변하게 되면은 요 DC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AC 성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RC 대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로드에 흐르는 전류가 센터 포인트는 요 Q점이 있는 IQ로 흐르지만은 여기서 위아래로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VS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 VS 때문에 AC가 가해지는 거죠. AC를 가해진다는 것은 캐패시터가 숏서킷입니다. 숏서킷도 되고 여도 숏서킷가 되기 때문에 에미터가 그라운드로 가요. 가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의 베타배가 콜렉터에 흐르죠. 그래서 콜렉터의 전류도 변한다고. 그 변하는 폭이 요 Q의 위치를 해서 좌우로 약간 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곡선상에 RC는 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데 콜렉터에 흐르는 요 RC는 IQ라는 DC 성분에다가 AC 성분이 이렇게 첨가되는 거니까 그 첨가되는 범위가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윙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곡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여기서 요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VQ라는 센터 포인트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출력 특성이 있는데 얘를 갖다 모델링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은 변화되는 요 구간에만 흰선하고 똑같이 그리고 나머지는 직선이 되도록 이와 같이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흰선하고 빨간선하고 같고 나머지 구간은 다를지언정 흰선하고 빨간선이 요 구간에서는 같아. 그러면은 이 소자 대신에 이 빨간 라인을 써도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요 사이만 움직일 거니까. 그래서 요 특성 곡선을 갖다가 모델링을 합니다. 뭐로? 빨간 라인으로. 그래서 선을 이렇게 직선화 시킨 거예요. 원래는 곡선이었는데 직선을 시킨 다이오드의 모델링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이오드도 이렇게 곡선을 우리가 직선화 시켰잖아.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 직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켜보니까 이 빨간 라인의 기울기가 R0분의 1이 되더라. 그 다음에 요 동작점 Q를 지나는데 Q점의 좌표가 IQ와 VQ가 되더라. 그러면은 적색 라인의 특성식은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IC-IQ는 R0분의 1 VR-VQ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C에 대해서 풀면 R0분의 VR 플러스 IQ 프라임는 IQ 마이너스 R0분의 VQ. 그래서 이것이 요점의 좌표가 IQ 프라임이 됩니다. 빨간 라인의 직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거예요. 자, 원래 갖고 있는 RC 대용으로 사용한 이 소자의 전압 전류 특성은 흰선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빨간 라인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흰선을 빨간 라인으로 바꿨을 때 변하지 않는 구간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구간 내에서는 안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흰 라인 대신에 빨간 라인을 쓰겠다는 거죠. 자, 그럼 빨간 라인을 쓰면은 이와 같은 특성식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회로를 그리겠어요. 회로를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로 흐르는 전류 IC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 VR하고 비교해 보면은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 더하기 이 전류입니다. 그렇죠? 일로 흐르는 전류는 R0분의 VR. 일로 흐르는 전류는 IQ 프라임.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그리 나누면 이 회로의 특성식이 바로 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주어진 회로의 RC 대용으로 사용된 이 소자의 특성식은 흰 라인인데 우리가 저 회로에서 사용되는 이 구간 내에서는 빨간 라인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빨간 라인을 갖다가 회로로 그려보니까 얘가 되더라. 따라서 이 구간 내에서는 저 소자 대신에 얘를 여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 구간 내에서 동작한다는 가정하에 소자 대신에 얘를 저 자리에 엮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면 이와 같이 바뀌게 돼요. 이제는 IC하고 IQ라는 개념, VR이라는 개념은 안 써도 됩니다. 소자로 들어가 붙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얘에 대해서 AC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RC라는 소자 대신에 R0라는 저항이 들어가게 돼요. IQ 프라임은 왜 사라졌죠? IQ 프라임은 DC 값입니다. 즉 시간에 따라서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죠. DC 값이니까 AC 해석할 때는 DC를 제로로 보내는 거니까 전류가 제로는 건 오픈 서킷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RC 대신에 스몰 RC가 들어갔는데 이 스몰 RC는 매우 큰 값입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할 거니까. 이거의 기울기의 역수니까 완만하게 변하면 R0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뭐였습니까? RC가 매우 크면 V 플러스가 매우 커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인가되는 전압은 DC 전압 VQ만 있으면 돼요. 이건 낮은 작은 거예요. 그래서 VQ는 크지가 않다. 그런 뜻이에요. 크지가 않으니까 V 플러스 작은 전압보다 충분히 큰 R0를 만들어 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